얼마 전 마블 시리즈의 영화 블랙팬서의 주인공인 체드윅 보스만이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향년 43세의 젊은 나이였기에 더 안타까운데 우리나라 역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대장암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현재 암 발병률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문제는 대장은 다른 장기에 비해 탄력성과 확장성이 좋아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것. 그런 만큼 대장 내시경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에 대해 알아보자. 네, 흔히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가장 꺼려하는 그런 검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대장 내시경 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검사 전에 준비 과정이 좀 많이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장암은 발병률이 높은 데다 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대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강성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부문도 많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부끄러운 1등 기록도 몇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를 들어 노인 빈곤율, 자살률 이런 걸 꼽을 수가 있는데 그 교수님, 여기에 대장암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자랑할 만한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생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12년 암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45명으로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국가암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남자에서는 대장암의 발생률이 3위, 그리고 여자에서도 대장암 발생률이 3위인데 남녀를 통틀어서 본다면은 한국 전체에서 위암 다음으로 대장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대장암은 고령의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연령대에서는 발생률이 매우 적지만 약 50세부터는 발생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한 그 대장암의 발생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건강 검진을 많이 하면서 용종을 제거하는 일이 많이 생겨서 대장암의 발생이 점점 감소하고 있지 않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장암의 발병 현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대장암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기야, 우리 점심 때는 매콤하고 좀 칼칼한 거 좀 해먹자. 아우 막 추석 연휴 때 계속 느끼한 거 먹었더만 속이 니글니글하다. 아우 진짜 정말 죽겠네 정말. 아니 한 끼 정도는 좀 굶으면 안 되나? 아침 먹은 지 지금 몇 분 됐다고 지금 벌써 점심 타령이고 정말. 아 나 지금 속이 느끼하면 좀 먹지를 말든지. 아니 내보고 삼식이라며. 삼식이라며. 그러면 이런거 해야지. 그거 좋네. 매콤한 낙지볶음 그거 좀 해봐라. 아우 낙지볶음 좋아하시네 진짜. 낙지볶음 내한테 맡겨놨나 진짜. 사와서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정말. 아니 명절 때 그렇게 먹었으면 좀 한 번쯤은 굶으면 안 되나? 그 또 음식이 또 생각나. 아니 메뉴가 다르니까 먹고 싶은 거지 뭘 참. 먹고 진짜 똥 쌌나 누가? 야 이제 이거 먹어 이거. 미안. 언니 저예요. 아니 명절 때 너무 많이 먹었더니 막 소화가 안 되는지 자꾸 방구를 이렇게 끼네. 그렇다고 똥은 안 나오고. 야 먹어 이거 니 뭐 먹었는데 도대체. 와 이거 야 계란 한 판 정도 먹은 거 아이가? 고구마 한 박스랑. 와 차라리 똥을 싸. 방구를 끼고 있나 진짜. 진짜 냄새 뭐 오버하기는 어디 냄새. 좀 나긴 하네. 아니 있잖아. 명절 때 신우가 딱 오는데 엄마 집이나 친척 집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을 참고 못 있겠더라니까. 그러니까 참다 보니까 입구에서 막혔나? 자꾸 안 나온다.
아 진짜 아니 고구마를 먹든지 아니면 유산음료를 먹든지 좀 그렇게 해요. 이러다 막 셋 다 질식돼 가지고 죽겠구만은. 야, 니는 생긴 거랑 다르게 왜 화장실을 그렇게 마음대로 못 가노? 어? 야, 나는 남의 집 가면 영역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꼭 화장실 가는데. 내가 오빠랑 갔나? 난 깔끔 떨어가지고 그런데 가린단 말이다. 알겠나? 깔끔한 거잖아. 좀 씻고 얘기하라, 씻고. 잠깐만. 지금 몇 시고? 지금 5분 들어봐라. 딥시크릿 건강상료가 한다. 네가 틀어봐라. 그거 보면서 리모컨 갖고 있네. 휴대폰으로 틀면 되잖아. 빨리 들어봐라. 한다. 야는 젊은 기 건강 프로 억수로 즐겨본데 보면은. 어머니 닮았는 갑네. 모르나? 아가씨 건강 염려증 있는 거. 뭘 대장에 대해서 하는데? 대장 니 아이가 니 맞네. 저 대장암에 대해서잖아. 잠깐만. 변비도 대장암 증상 중에 하나라는데요. 야, 니 대장암 아이가? 에이. 진짜 그러면은 세상에 변비 있는 사람들 다 대장암 걸리게 말이 되나? 말 되는 소리를 좀 해라. 그래. 아니 그래도 변비가 대장암 증상이 하나를 안 가나? 아니 사람이 계속 괜찮은 변을 볼 수 없잖아. 그니까 가끔씩 변비도 걸리고 설사도 하고 그런 거지.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대장암이라 하면 어떻게 사는데? 알았다. 아이고 참. 동생이 아팠으면 좋겠다. 아니 아프면 돈 들지 뭐. 아니 방귀 낀 사람이 큰 소리 지나가더니 그 짝이 똑같네. 방귀 얘기하니까. 아니 빨리 창문. 창문 좋아하시지? 우리 집에 창문이 어딨노? 맞네, 창문 없구나.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잠깐만. 진짜 심하네. 내가 낀 거 아니다. 니 맞거든. 나한테 이런 냄새가 난다고. 야, 안 되겠다. 나가자. 자기 나가자 하면서 아까 엉덩이 들었잖아. 꼈네. 근데 진짜 둘이 싸우네. 내 아니라고. 아까 들었잖아. 똥 싸라줘. 내 아니라니까. 아까 냄새가 좀 들리단 말이야. 뭐가 다르다. 냄새. 빨리 나가라 둘 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변비가 있으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두 분 보니까 변비 있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먼저 하세요. 있으니까요. 저 일단 다행스럽게도 저는 아주 이 배변 활동이 원활하고요. 변비는 걸린 적이 없는데 저는 문제를 딱 들으니까 정답이 O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변비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만성 변비라면 일단 대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도 당연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철원 씨는요? 근데 주변에 보면 아시겠지만 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꽤 많거든요. 근데 변비가 있다고 해서 대장암에 걸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저는 X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예, 이번 문제 정답은 철원 씨가 현재까지 만성 변비가 대장암이 원인이 된다는 확실한 연구의 근거는 없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변비가 있는 사람에서 용종이나 대장암의 발생이 조금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그 나머지 연구에서는 변비가 대장암의 원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비가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대장암의 결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에 변비가 없던 사람이 변비가 생긴다거나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변이 가늘게 나온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대장암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은 대장암에 걸리신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왜 대장암에 걸렸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답변하기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산발적 대장암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는 대장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발적 대장암이 보통 85% 정도의 환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확실하게 유전성 성향이 있는 환자는 1%에서 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가족성 대장암이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장암은 어떤 하나가 원인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대장암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성 대장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유전성 대장암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가족성 용종증이나 가족성 비용종증 증후군, 흔히 린치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병이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병은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암 발생의 위험도가 거의 80%에서 가족성 용종성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대장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가족성 용종 증후군의 대장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마치 강가에 있는 자갈같이 대장 전체에 걸쳐서 용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성 대장암 말고 또 하나 가족성 대장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족성 대장암은 유전성 대장암과는 달리 아직까지 명확하게 유전적인 초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대장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간에 공유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이런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성 대장암을 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은 1촌의 가족에서 대장암이 3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 발생 위험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장암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이 증가하는 암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아주 큰 요인이 되겠고요. 그 밖에 비만에 연관된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음주 및 흡연, 그리고 섬유질 섭취가 부족하다든지 고지방 식이를 즐겨 한다든지 가공육 섭취, 햄 같은 것을 즐겨 드신다든지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이런 것들이 대장암의 원인 중에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화장실에 자주 간다든지 혈변을 보신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은 대부분 초기에는 무증상이지만 이러한 증상이 있을 시에는 진행성 대장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한 17,000명 정도의 환자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 대장암은 무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그 밖에 증상이 있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초기 대장암은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앞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죠. 이 대장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국가 암 검진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귀찮다고 미루거나 안 받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할수록 대장암의 치료 성적은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암 검진을 빼놓지 마시고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는 45세 이상부터 대장암 국가암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암 검진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 중에 하나는 분변 자멸 검사인데, 분변 자멸 검사라는 것은 대변에서 혹시 피가 나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이것이 암 검진에서 시행되는 이유는 저렴하고 간편한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정확도가 낮다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분별 자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등 다른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추가적인 검사로서 첫 번째로는 대장 조영술이 있습니다. 대장 조영술은 항문으로 공기 및 조영제를 주입해서 그 대장의 모양을 엑스레이로 찍어내는 것입니다. 이 대장의 모형에서 이상한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내시경을 시행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검사 자체가 좀 번거로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검사를 생략하고 바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라고 하겠습니다. 장세척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대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서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이 검사는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직접 장을 관찰하고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암이 있을 경우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확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은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대장암의 진단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들으신 대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좀 꺼려하는 이유가 많은 양의 또 장 정결제를 먹고 나서 밤새도록 또 장을 깨끗하게 비워야 되는 과정 때문에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만큼 또 확실한 진단법이 없다고 하니까 저부터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검사를 받다가 암이 발견이 되었어요. 다른 검사들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대장 내시경에서 대장암이 진단된다면 대장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수술 전 병기 검사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로는 피검사를 통해서 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를 암태아성 항원이라는 검사입니다. 이 암태아성 항원은 진행성 대장암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궤양성 대장암 환자나 간질환, 흡연자에서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장암을 진단하는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장암 치료한 후에 그 수술 후 추적 검사에서 재발 발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검사도 하고 수술 후에 추적할 때도 이 암태아성 항원 검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수술 전 병기에 대한 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CT 촬영입니다. 이는 필수적인 검사고 우리가 그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암의 진행도를 추정하여서 임상 병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암이 장벽을 얼마나 침범했는지, 대장 장벽을 뚫고 나왔는지, 혹은 주위에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고, 혹시나 이 아래 그림처럼 다른 장기, 간이나 폐에 원격 전이가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진행성 암이 되게 되면은 수술을 먼저 하기보다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CT 검사를 통해서 수술이나 기타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 후에도 암이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암이 재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CT 촬영은 반드시 필요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MRI 촬영입니다. 이 MRI는 주로 골반 쪽으로 찍고 대장암에서는 잘 촬영을 많이 안 하고 주로 직장암에서 촬영을 많이 합니다. MRI도 마찬가지로 암의 진행도를 추정할 수 있고, 직장이 골반에 있는 다른 장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이라든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질벽이나 자궁, 그런 데를 침범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국소적으로 진행이 많이 된 직장암이라면은 먼저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항암 방사선을 통해서 암의 크기를 줄여놓고 추후에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경직장 초음파가 있습니다. 이 경직장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MRI와 마찬가지로 직장암의 임상적 병기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문을 통해서 초음파를 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집어넣고 주변에 그 직장암이 주변 그 장기를 얼마큼 침범하고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자 잔층 촬영, 흔히 말해서 펫CT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진단이나 아니면 수술 전 촬영으로는 잘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그 진단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CT나 MRI에서 우리가 조금 애매한 경우, 그럴 때 펫CT를 활용해서 좀 더 추가적인 진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그 수술 후에 추적 관찰할 경우에 CT나 MRI에서 재발의 성향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펫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서 저는 몇 기인가요?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병기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수술 전의 병기, 즉 임상적 병기입니다. 그래서 이 임상적 병기가 반드시 최종 병기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병기는 대부분 조직학적 병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술 후에 그 잘라낸 암 조직과 주변의 그 대장들을 우리 병리학 교수님들이 현미경을 통해서 검사를 해서 대장벽의 침윤도, 그리고 그 주변의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여서 수술 후에 최종적인 조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 병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로 대장암이 장벽에만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1기나 2기가 되고요. 장벽을 넘어서서 림프절까지 가 있는 경우는 3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T나 MRI에서 간전이나 폐전이 같은 원격 전이가 있을 때는 4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종 진단은 수술 전 병기 검사와 수술 후 조직학적 검사 결과를 통합하여서 최종 병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대장암의 진단과 병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교수님, 대장암이 뭐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이 가장 좋은 치료는 그 수술로 암 덩어리를 떼어내는 거,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대장암의 확실한 치료법은 수술적으로 완전히 암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과연 그 대장암에 걸렸을 때 대장을 얼마큼 잘라내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대장암 수술은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암 수술 자체가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런 그 S결장의 암이 있을 때 이 암이 있는 대장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암이 있는 부분을 먹여 살리는 혈관까지 포함해서 절제를 하는데 이를 광범위 절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광범위 절제의 범위는 암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장을 잘라내는 범위는 보통 암 전체 대장 길이의 4분의 1에서 많게는 2분의 1까지 잘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에 대장암이 있는 우측 대장암의 경우에는 우반 결제술이라고 해서 우측 대장을 전부 잘라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3분의 1 이상의 대장이 절제가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횡행결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로로 지르는 횡행결장에 암이 있는 경우 횡행결장에 전부 자르게 돼서 거의 3분의 1 정도의 대장을 절제하게 됩니다. 좌반 결장 결제술은 좌측에 대장암이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S결장이나 아니면은 직장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용어가 좀 달라지는데 이때는 전방 절제술 혹은 저위 전방 절제술이라는 방법으로 대장암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회염 절제술이라는 거 있는데요. 이 복회염 절제술은 저희도 하기 싫어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항문을 없애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암이 항문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항문을 없애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이 수술 자체를 복회염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항문을 포함해서 암이 있는 직장 그리고 S결장까지 잘라낸 다음에 복벽 쪽으로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수술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복수술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침수 수술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복수술은 이렇게 배 쪽에 크게 절개를 해서 배 안쪽을 수술하는 것으로 통증이 크고 흉터와 상처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웬만해서는 개복수술은 잘 안 합니다. 암이 굉장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나 예전에 복부 수술 받은 경력이 있어서 장 유착이 심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복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최소 침습 수술을 많이 시행을 합니다.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것은 복강경과 로봇 수술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인데요. 개복 수술과는 달리 배에 여러 가지 구멍을 뚫고 기구를 통해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개가 최소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개복 수술에 비해서 훨씬 적고 미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개복 수술보다 훨씬 덜하고 수술 후에 입원 기간이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최소 침수 수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대장암 수술의 약 70%를 최소 침수 수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대장암 초기라면 이 수술로 암덩어리를 그냥 똑 떼어내면 되겠지만 3기나 4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장암의 3기까지는 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기의 일부에서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암이나 폐암이 우리가 판단하기에 수술로 절제가 가능하다 싶다면은 대장암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폐 전이 병변과 간 전이 병변을 동시에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기라고 하더라도 거의 3기에 준하는 생존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대장암은 수술만으로 치료가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조적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보조적 항암 치료는 수술적으로 암덩어리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잔존할 수 있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암세포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고위험 인자가 있는 2기 환자나 3기 환자에서 보조적 항암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합니다. 이 보조적 항암 치료는 재발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2기나 고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2기 환자나 3기 환자는 반드시 받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보조적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약 6개월 동안의 항암 치료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술적으로 암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는 수술이 불가능한 4기 환자인데요.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는 우리 항암 치료를 좀 더 다르게 접근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암 치료를 고식적 항암 치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식적 항암 치료의 목적은 암을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암의 진행을 늦춘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항암 치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최근에 개발된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와 원래 쓰고 있던 항암 화학 제제를 병행해서 항암 치료를 시행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2, 3개월마다 이 항암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CT 같은 추적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운이 좋은 경우에 많지는 않지만 이 고식적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은 간에 있는 종양이 작아진다거나 아니면 폐에 있는 종양이 작아져서 우리가 의사들이 판단하기에 이러면 수술해도 되겠구나라고 돼서 수술이 가능하게 돼서 결과가 좋아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 될 수 있으면 피해야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는 바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절주, 금주하고 금연을 하고 그리고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검진을 빼먹지 않으면은 대장암 발생 위험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굳이 이제 제가 여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모두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있다면 그것들을 실천하시는 것이 곧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생활 습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데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장암은 대장 용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암이 생기지 않더라도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이 되기 전에 용종들을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셔서 용종 제거술을 받는다면은 이것 자체로서 대장암에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암을 진단받은 환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약 60% 환자에서 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45세 이상부터 대장암 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검진 주기는 1년에서 2년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인 검진 방법은 분변 자멸 검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5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족분들 중에 여러 명이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경우 혹은 여러 가지 대변이 가늘게 나온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그 이전에라도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더라도 아프기 전 건강했던 상태로 완전히 되돌리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과 금주 실천하시고요. 네. 50세 이후부터는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대장 내시경 검사 5년마다 한 번씩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 강성일 교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